안녕하세요. 김종택이라고 하고요. 노인 관련한 박사학위 논문을 쓰고 우리나라의 노인 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될 때 노인 장기요양보험과 관련되는 연구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제가 2007년도부터 7년 동안 한국요양보호사협회 회장을 했습니다. 그 유형은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노인학대 유형은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적학대, 그 다음에 착취, 방임, 자기방임, 유기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자기방임이라고 하는 것은 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해서 자기 심신이 위험한 상황이나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을 우리가 자기방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아동들 같은 경우 어른하고 아동하고 좀 이 학대의 차이가 있는 게 뭐가 있는 거니 어른들은 좀 돈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아동에게 없는 이 경제적 착취라고 하는 것과 자기 방임이라고 하는 것이 이 학대 유형 중에 추가적으로 더 있어요. 노인학대의 최근 발생 추세에 어떤 영향을 띠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노인학대는 매년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2019년에 5,243건이 노인학대로 판정됐고 2020년에는 6,259건, 2021년에는 6,774건, 2022년에는 6,807건, 2023년에는 7,025건 이렇게 해서 매년 노인학대는 증가되는 이런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 학대 행위자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배우자가 가장 많은 학대를 하고 그 다음에 아들, 그 다음에 딸 이런 순서예요. 그래서 노인 학대를 하는 사람들의 한 80% 정도는 가족이 학대를 하고 있다고. 노인학대에 관련해서 이를 조기 발견하기 위해서 혹은 예방하기 위해서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나요?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는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이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가정에서 은밀히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가정에 개입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노인들도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또 자기 자녀나 배우자가 학대를 하는 게 되기 때문에 신고할 때 자기 자녀나 배우자가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참고 신고하지 않고 이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노인 학대로 판정된 그 건수보다 실제 노인 학대가 발생되는 건수는 아마 한 10배 이상 더 많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는 이런 노인 학대를 조기에 예방하고 또 조기 발견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교육을 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주변인들에게 이 노인 학대 의심이 되면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죠. 그리고 노인들에게도 학대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그저 당하고만 있지 말고 다른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있고 노인 학대로부터 좀 안전한 곳으로 이렇게 대피하거나 보호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 있는 것을 알려드리는 것 이것이 되게 중요해서 그런 교육들, 홍보, 캠페인 뭐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고 또 노인 학대를 신고할 수 있는 신고 의무자들을 확대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학대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실제 상담이나 신고 접수 사례에서 피해 노인들의 공통적인 어려움이나 아니면 그런 공통적 양상을 띠고 있는 두드러지는 특징이 있었나요? 학대의 그 공통적인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한두 가지 요인이 아니고 일단 대부분 노인 학대가 가정 속에서 발생하는 것은 그 노인 인구 사회학적인 특성 요인들이 있는데 남성보다는 여성 노인에게 더 많이 발생해요. 그리고 학력 수준이 높은 사람보다는 낮은 사람에게 더
많이 발생하고 연령이 또 높을수록 더 많이 발생하는 그런 인구 사회학적인 특성이 있고요. 또 노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경우, 우리 김병의 효자 없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르신이 이렇게 장기간 질병에 시달릴 경우에 노인 학대가 발생될 그런 확률이 아주 높죠. 그리고 또 노인들이 이렇게 자율적이고 자립적인 생활을 하실 수 있으면 괜찮은데 자식에게 이렇게 되게 많이 의존돼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학대들이 많이 발생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노인들이 사회관계망 요인이라는 게 있는데 집에만 그냥 계속 혼자 있거나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 노인 학대가 많이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또 사회 문화적인 요인으로 예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노인 공경이라든지 효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그 일반인들의 의식 속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었지만 요즘은 이제 막 핵가족화 되고 1인 가구 막 이렇게 되어지고 이러면서 이 자기 부모라든지 어르신들에 대한 관심이 좀 적어지잖아요. 소홀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노인 학대가 많이 발생되는 이런 공통점들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일반 시민이나 이웃 가족이 노인 학대를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신호라든지 아니면 대처 요령이 있을까요? 대체적으로 정서적인 우울이나 불안 이런 것들을 많이 보일 수 있죠. 그러니까 노인뿐만 아니라 여성들도 마찬가지고 아동도 마찬가지고 이제 학대를 받으면 자기 가족이기 때문에 일단은 남에게 이야기하기를 되게 꺼리는 경우가 많이 있죠. 대체적으로. 그렇지만 그것이 이렇게 즐겁고 유쾌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우울하고 불안하지만 그것을 외부에 표출할 수 없기 때문에 말이 많이 줄어든다든지 다른 사람들하고의 이렇게 만남을 회피한다든지 그리고 그 뭐랄까 즐겁게 어디 이렇게 모임이나 이런 데 잘 참석했었던 그런 분들도 그냥 나 그냥 몸 안 좋아서 안 나갈래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다른 핑계를 대고 이제 참여를 잘 안 하고 사회관계를 조금씩 이렇게 더 멀리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어르신이 괜찮았는데 우울한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인다든지 뭔가 안절부절 못하고 되게 불안한 모습이 있다든지 좀 이웃하고의 어떤 의사소통이나 관계나 이런 것들을 좀 회피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노인 학대를 좀 의심해 볼 수 있는 노인 학대의 신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럴 때는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제 어르신들을 살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의 관심. 이 학대라고 하는 것은 그 학대를 당하는 그 사람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변 사람들이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스스로 신고하거나 어려움을 토로하지 못할 때 주변 사람들이 그런 도움을 좀 줄 수 있으면 훨씬 이 노인들이 학대로부터 어려움을 덜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노인 학대 관련 법률이나 정책 중에서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부분과 가장 미비하다고 노인 학대 관련해서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전국에 지금 한 40개가 안 되는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있거든요. 근데 노인 인구가 되게 많잖아요.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대폭 확충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 노인 학대가 발생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도 하고 인식 개선 활동도 하고 노인 학대가 발생되었을 때 그 발생된 분들을 돕기도 하고 이러는 일들이 원활하게 잘 될 수 있도록 이런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가장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노인 학대 관련한 이런 법률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처벌도 해야 되겠지만 사전 예방이 될 수 있는 그런 교육이라든지 또 가족 간의 문제잖아요. 이게 주로
배우자나 아들이나 딸이 이렇게 노인 학대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전 교육이라 또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학대를 하는 게 아니라 와서 상담을 좀 더 받든지 어떻게 하면 학대를 안 하고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나갈지 그러니까 어떤 그 갈등이 있고 고민이 있을 때 이걸 학대를 해버리는 것보다는 학대를 안 하고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도 받고 상담도 받고 또 도움도 받을 수 있는 이런 정책이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좀 우리는 이렇게 학대가 막 발생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러는 건 있는데 좀 학대가 발생되기 전에 발생하지 않도록 가족관계가 이렇게 깨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쪽의 대책들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았으면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니까 복지도 이렇게 사후에 어떤 일이 발생되었을 때 그것을 수습하는 이런 쪽의 대책보다는 좀 덜 발생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정책 방법 이런 것들을 마련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이고 더 좋은 정책일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서포터스로서 노인 학대 예방에 기여를 할 수 있는 저는 우리 그 대학생들이 노인들에게 관심이 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관심이 있으면 노인 학대가 발생되지 않고 노인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예를 들면 노인과 대학생들과 자매 결연 그렇게 해갖고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뭐 예를 들면 전화라도 한다든지 아니면 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찾아가서 볼 수 있다든지 그러면은 지난달하고 이번 달하고 뭐가 달라졌는지 또 이제 평상시에 친한 관계가 되면은 학대라든지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내가 이런 일 당해서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고 또 누군가가 이렇게 계속 그 어르신하고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학대를 아무래도 덜 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렇잖아요. 그 노인 어르신들이 그동안 살면서 쌓아온 여러 가지 경험과 지혜 이런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컴퓨터 사용하고 막 이런 건 여러분들이 훨씬 잘할 수 있지만 그분들이 경험을 통해서 또 터득해 놓은 인생의 수많은 지혜들을 우리 젊은 사람들이 어르신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고 또 어르신들이 이렇게 외롭거나 또 여러 가지 또 저도 핸드폰 잘 못하거든요. 이런 거 잘 못하거나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 어르신들의 삶도 배우고 또 여러분들은 그 어르신들이 학대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일부러 막 학대를 막 눈을 부릅뜨고 이렇게 막 학대 하나하나 이렇게 보려고 안 해도 자동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 어르신들하고 친해지면은 자동으로 그 학대를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핸드폰 뭐 사용 방법 위급할 때는 이렇게 요것만 들으세요 이렇게 하고 뭐 다양하게 이렇게 젊은이들이 어르신들에게 관심 갖는다고 그러면 되게 아마 좋은 그런 학대 예방을 위한 활동 이런 게 되지 않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찾아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을 되게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의 활동이 더 활발하게 되기를 바라고 이렇게 노인 또 학대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한편으로는 참 고맙다 이런 생각도 들고 더 활발하게 활동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